자, 얘는 교재 일단 67페이지예요. 67페이지인데 여기서 밑줄 칠 수 있는 거 그냥 소모품하고 소모품비의 뜻이에요, 그냥.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67페이지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8번 소모품의 기말평가라고 있잖아요. 67페이지 맨 아래.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자,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우리가 당기에 구입한 소모품 중 사용한 부분은 비용 소모품비죠? 왜냐면 썼으니까 비용 처리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미사용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자산돼야죠. 그때는 소모품. 이건 뭐 당연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소모품 쪽은 중요한 게 처음에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가 핵심이 여러분 조심하실 게 여기 이제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 소모품 미사용액이 9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는 소모품이 12월 31일 날 90만 원이라는 얘기 자산이. 그렇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기말에 그죠?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뭐 알겠는데. 근데 회사가 여기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시점으로 따지면 첫 번째 줄이 먼저예요? 두 번째 줄이 먼저예요? 시점으로 따지면.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먼저예요. 왜냐면 구입이 먼저고 기말이 나중이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번을 2번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줄을 첫 번째 줄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가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걸 우리가 얘를 해석하면 구입 시 자산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죠.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소모품 비로 처리했으니까 구입 시 자산 처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비용, 그러면 이제 자산 처리하지 않았고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구입할 때 전부 다 사용했다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맞죠? 전부 사용했다라고 처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가 구입할 때 자산 처리 안 했죠? 안 했는데 기말에 자산이 90만 원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따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하지 않았는데 12월 31일에 자산이 90만 원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소모품이 늘어야 돼요. 자산이 늘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을 일단 늘리면 이것만 해도 반타작은 합니다. 90만 원 늘리는 거죠. 안 잡았던 걸 잡아야 되니까 12월 31일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사용했다라고 처리했죠. 근데 미사용했다라는 건 9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용하지 않았다. 맞죠? 그러면 시점으로 따지면 회사가 전부 썼다라고 처리했죠. 시점으로 따지면 회사가 전부 썼다라고 처리했는데 기말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비용을 취소해야 돼요. 다 썼다라고 처리했는데 안 쓴 것만큼 취소해야죠. 취소. 그럼 비용의 취소는 대변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까야 돼, 취소를. 되시겠죠? 그래서 800번대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모품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딱 세 가지예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회사가 처음에 뭐로 처리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12월 31일은 부수적 항상.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자, 일단 2번은 건너뛰고요. 2번은 좀 뒤에 설명드리기 있어서 내일.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2번 일단 건너뛰고 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자, 회계 처리 좀 부탁드려요.
보시죠. 일단 얘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네모 4번 맨 아래. 41페이지의 네모 4번의 현금과 부족이에요. 현금과 부족. 네모 4번 현금과 부족. 자,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현금과 부족은요. 일단 우리 현금과 부족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41페이지의 밑줄 좀 뭐냐면 일단 그 첫 번째 줄에 현금의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로 처리. 그리고 일시적인 임시 계정. 그러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현금의 장부와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잠시 쓰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죠. 그렇죠? 근데 현금 과부족은 핵심이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서 또 분계가 달라져요.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1번인데 동그라미 1번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현금 과부족 있죠. 현금 과부족이 단기에 발생한 단기에 발생. 단기 중에 발생 죄송합니다. 일단 단기 중에 발생이고요.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단기 중에 발생이고 동그라미 2번은 기말에 발생한 기말에.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임시 계정은 기말에 잔액이 0 돼야죠. 0. 기말에 잔액이 0. 단기 중에 현금 과부족이 발생했으면 단기 중에 현금 과부족 잔액이 있죠. 단기 중에. 있으니까 기말에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어서 없애줘야죠. 그래서 핵심은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하면 기말에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어요. 맞죠? 근데 기말에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었다가 12월 30일 바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과부족은 분계 안 나타납니다. 기말에는. 이해되시는가요? 기말에 발생 끊었다가 0 돼야 되니까 다시 없애야 되잖아요. 같은 날짜에 끊었다가 없애요. 그러면 안 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2번부터 그냥.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결산일 현재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 차이를 결산일 현재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 차이를 발견했대요. 그럼 이건 12월 30일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잡손실, 영업의 비용이나 잡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은 현금 과부족 계정 과부 안 쓴다는 뜻이에요. 진짜 바로라는 건 이거 현금 과부족 안 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현금 과부족이 현금 부족하고 과잉을 같이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얘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후라는 건 단기 중에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원인으로 대체하죠. 근데 얘가 불일치 원인을 결산일까지 알 수 없으면 그때는 현금 부족은 잡손실. 왜냐 우리가 특히 조심하시게 잡손실하고 잡이익은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다액은 잡이익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현금과 부족 계정을 마감한다라는 거 현금과 부족 계정 쓴다는 얘기예요. 단기 중에 발생하면. 되시겠어요? 요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문제 있죠. 우리가 지금 했던 문제는 좀 왔다 갔다 해도 힘드네. 했던 문제는 여기 있죠. 이거는 단기 중인지 기말에 발생했는지는 한국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현금과 부족 계정을 처리 던입니다. 던. 과거형이니까 단기 중에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했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뭡니까? 원인 파악할 수 없으면 잡이익이나 잡손실 쓰잖아요. 뭐 써요? 그래서 잡손실이죠. 왜요? 장부상 현금이 많다라는 건 실제가 적은 거잖아요. 알죠? 적은 거니까 잡손실 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잡순실 4만 원. 대변에 현금과부족. 아이고. 현금과부족. 네, 이렇게 쓰시다니 단기 중에 발생했으니까. 왜냐면 현금과부족은 차변 대변 둘 다 있거든요. 과다하고 부족 동시에 쓰이니까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빵꾸 나는 곳에 적어야 돼. 얘는 특히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조선말 조심하세요. 조선말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언어 등급 5등급일 때 이렇게 문제 못 만들어요. 그렇죠?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숫자만 돌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하고 얘는 부가가치세를 좀 해야 되니까. 자, 동그라미 5번. 그놈들입니다. 이제 선급비용 그놈 시기들. 우리 제일 힘들어하시는. 했죠? 물론 제가 꼼꼼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왼쪽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보시면 회사가 여기 2023년 8월 1일에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보험료 1년치죠. 1년치를요. 예, 전액 비용 처리했대. 요게 핵심이 항상 기말은 부수적이에요. 성급비용 이쪽 문제는. 근데 성급비용 문제인 건 당연히 왜냐면 비용을 한꺼번에 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요 8월 1일 시점 있죠. 요 8월 1일 시점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을 잡은 거예요. 1년치니까. 그렇죠? 12개월 처리한 거고 성급비용 많이 틀리시면 내가 자꾸 성급비용이나 선수수익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자꾸 틀려. 틀리면 이렇게 적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자꾸 틀리는데 자꾸 내가 틀리는 방법을 고집하는 건 좀 이렇게 고집하잖아요. 그럼 계속 틀려요. 머릿속에서 자주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급비용 잡을 수도 있죠. 1년치 먼저 냈으니까 보험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성급비용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급비용은 안 잡은 거예요. 처리는 하지 않았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산이라고 잡아야 되는데.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는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먼저죠. 8월 1일이 먼저니까 여러분들. 했죠? 근데 우리 지금은 결산이니까 12월 31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그렇죠. 5개월 지나죠, 여러분들. 그럼 5개월 지나면 항상 내가 보험료 낸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는 건 5개월은 제때 낸 보험료가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적으시는 거예요. 보험료 12월 30일 입장에서 비용은 5개월이 맞다.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연도말 입장에선 내년도 7개월치 먼저 낸 거 있죠.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그럼 내년도 7개월치 먼저 낸 거 성급비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7개월치만큼은 성급비용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7개월 돼야 돼요. 근데 시점으로 따지면 어떻게 가야 되냐? 화살표가 요렇게죠. 왜냐면 위쪽이 8월 1일이고 아래쪽이 12월 31일이잖아요.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분계로 따질 때 요렇게 화살표가 이해되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요거는 보험 얘는 회사가 12개월로 비용 처리를 처음에 했죠.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5개월이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7개월 어떻게 해야 돼요? 7개월 까야 돼요. 12개월 처리했던 걸 5개월로 만들려면 7개월을 까야 됩니다. 맞죠? 그럼 비용을 까는 건 어디로 까요? 대변으로 까야죠, 대변으로. 비용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보험료 잡아요. 물론 500번대죠.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7개월이면 여러분이 아마 이게 나누기 12 하시면 얘가 한 달에 얼마야? 50일 거예요. 50 곱하기 7이니까 350입니다. 350.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자산 처리 안 했죠. 처음에 1년치 내면서 비용 잡았다라는 건 자산 안 잡았어요. 안 잡았는데 기말에는 7개월치만큼 선급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낸 거예요. 그럼 선급비용이란 자산이 늘어야지 7개월만큼. 그럼 자산이 늘어야 되니까 차변이고 7개월이니까 350. 그러면에 선급비용. 네, 물론 선급비용은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이렇게 잡는 게 답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자꾸 틀리면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알죠? 익숙해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되는데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머릿속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저 선급비용 할 때 많이 고생했거든요. 알죠? 이렇게 쓰세요. 혹시 많이 틀리면. 자, 됐습니다. 얘는 뭐 교재 50페이지에 있는데 뭐 선급비용이 제가 페이지 불러드린다고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어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긴 해요. 제 주관적 견해입니다. 그냥 개인적 견해. 자, 그 다음 비슷한 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입니다.
13페이지 동그라미 6번 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는 비슷한 문제. 자, 보죠. 교재 어디냐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교재 12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밑줄 쳐드릴 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성급 비용 선수수익 이쪽은 그냥 밑줄 쳐드릴 게 좀 없습니다, 진짜로. 뜻은 알고 계셔야 되긴 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익인데 이게 6개월의 임대료 수익을 미리 받았대요. 여기까지 보면 선수수익 문제입니다. 임대료 수익을 먼저 받았으니까 6개월치를요. 선수수익 문제인데 회사가 전액 선수수익 잡았대요. 네, 그럼 얘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아까 똑같이 하시면 우리가 이제 9월 1일 날에 선수수익으로 6개월 잡았죠, 이번에. 네. 선수수익으로 부채죠, 선수수익이. 부채로 6개월을 잡았어요. 맞죠? 대신에 비용 수익으로는 안 잡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부채로 잡았다라는 건 수익 처리는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임대료라는 수익으로는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수익으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9월 1일 날. 자, 근데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요.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요. 그죠? 4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라는 건 임대를 4개월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그럼 4개월치는 제때 받은 임대료가 맞죠? 그래서 여기 임대료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4개월이 돼야 돼요. 4개월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받은 수익인 선수 수익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2024년도 2개월 남았죠. 2개월치 임대료를 먼저 받은 겁니다.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맞죠?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 수익 2개월치는 있다는 얘기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그때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2개월. 네,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도 위에 쓴 게 먼저고 아래 쓴 게 나중이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화살표로. 그럼 처음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6개월 잡았어요.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는 2개월 돼야 됩니다. 그럼 4개월만큼의 선수 수익이 감소해야 돼요. 맞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무르익으실 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무르익으실 때 이렇게 하시고. 먼저 받은 건 언제 감소하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먼저 받은 게 더 이상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6개월 선수 수익 잡았다라는 건 저 먼저 받았어요 라고 잡은 거잖아요. 근데 지나간 것만큼은 이제 4개월치 지나간 것만큼은 네, 제때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을 4개월만큼 취소해야 돼요. 그게 원래 FM대로 하면 맞는데 그렇게 바로 생각하는 게 은근히 여러분들 쉽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6개월 처리했던 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먼저 받은 건 2개월이잖아요. 그럼 4개월만큼의 선수 수익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럼 선수 수익을 줄이는 건 부채를 줄이는 건 차변이죠. 그렇죠? 선수 수익. 그리고 얘가 6개월에 360이니까 한 달에 60이죠, 여러분들. 그럼 60만 원 곱하기 4 하면 되죠, 4. 맞죠? 그럼 240만 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240만 원. 물론 거래처는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은. 그다음에 임대료로 처리 안 했죠. 처음에 수익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간 거만큼은 수익이 돼야 제때 받은 거 맞으니까. 그렇죠? 그럼 수익을 처리 안 했던 걸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4개월 되게 해야 되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은 4개월을 늘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수익을 늘리는 건 대변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잘하셨어요. 보니까 잘하셨더라고.